분광 측색계 CM3600A 작동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고 계신 3600A 본체고요. 부속품으로는 백색 교정판, 제로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 타겟 마스크 2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 상품으로 보고 계신 10mm 셀과 20mm 셀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CM3600A가 구동이 되고, 반사 모드는 이쪽에서 측정을 하고, 투과 모드는 보시면 투과 실효실에서 하게 됩니다. 홀더는 미리 부착을 해놓은 상태고, 반사 모드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뷰파인더입니다. 사물을 갖다 대면 거울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를 닫으면 이렇게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CM3600에 있는 스펙트라 매직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CM3600A를 PC하고 연결을 해서 커넥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CM3600A가 연결됐다는 걸 나타나게 됩니다. 측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텝별로 따라만 하시면 측정까지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커넥트를 한 후에 인스트루먼트 세팅에서 투과 및 반사 모드를 선택합니다. 먼저 반사 모드를 했을 때 정반사광을 포함하고 볼 건지 빼고 볼 건지를 선택하면 되고요. 타겟 마스크는 지금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겟 마스크의 사이즈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UV 세팅은 3600A에서 400나노미터와 420나노미터 아랫부분을 커트한 후에 데이터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다 끝나면 캘리브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림으로도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로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부착한 후에 버튼을 누르면 3회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백색 교정판을 장착한 후에 화이트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캘리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면 이렇게 측정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타겟이나 샘플을 선택한 후에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값을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반사 모드 측정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가 반사 시료실이고요. 타겟 마스크는 지금 가장 큰 사이즈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붙고, 형태는 시료 형태에 따라서 8mm, 4mm를 맞춰서 쓰면 됩니다. 일단 가장 큰 타겟 마스크를 끼고요. 시료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보통 이런 시료를 홀더에 고정을 시키고 프로그램 상에서 측정 버튼을 누르면 측정이 됩니다. 시료의 정확한 부위를 보고 싶으면 뷰파인더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료가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이 뷰파인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인스트루먼트 세팅에서 투과 모드를 선택해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타겟 마스크를 가장 큰 거를 껴고 측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누르면 그림이 바뀌죠. 지금 이 작은 그림은 백색 교정판을 부착한 상태의
화면인데요. 투가 모드를 찍을 때는 백색 교정판을 부착한 상태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제로 캘리브레이션이고, 이런 제로 캘리브레이션 판을 막아주시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네, 100% 캘리브레이션이고, 투과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버튼을 누르면 네, 100% 캘리브레이션이 된 후에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또 측정을 하면 네, 이렇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과 모드 측정은 일단 이 보시는 투과 시료실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특이사항은 타겟 마스크를 가장 큰 거 LAV 사이즈를 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색 교정판을 된 상태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백색 교정판을 부착하고 시료실 이런 필름류를 폴더에 부착을 해서 투과율 및 색도를 볼 수 있습니다. 3600에 있는 헤이즈 값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헤이즈 측정을 하실 경우에는 인스트루먼트 세팅의 밑에 헤이즈를 체크하신 후에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캘리브레이션을 똑같은 절차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측정 버튼을 눌러보면 아까와는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화이트를 뒷판에다가 대고 측정을 해라 이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로 교정판을 부착한 후에 마찬가지로 교정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측정하려는 시료를 시료실에 넣은 후에 다시 백색 교정판을 올려놓고 캘리브레 측정을 하고요. 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헤이즈 측정이 완료가 됐고 인덱스에서 헤이즈 값을 불러오면 헤이즈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측정이 좀 까다로운데 이 상태로 계속 다른 시료들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백색 한번 또 블랙 한번 이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지 헤이즈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헤이즈 측정은 절차가 두 번에 걸쳐 측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로 캘리브레이션 박스를 부착한 상태에서 시료를 한번 측정을 하고요. 그 후에 백색 교정판을 부착한 채로 측정을 하면 헤이즈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부터 보시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고요. 템플레이트 로드를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미놀타에서 제공하는 템플레이트들입니다. 템플레이트를 세이브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로드 화면에서 자기의 템플레이트를 불러올 수 있고요. 스타트업 옵션을 보면 이 밑에 리스트 로우 유닛과 컬럼 유닛인데 컬럼 유닛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세로로 정렬되게 됩니다.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한번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실행하게 되면 보시는 화면처럼 세로로 정렬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가로로 정렬할 때도 한번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다시 켜면 이렇게 정렬이 완료됩니다. 메저먼트 옵션을 보면 오토 에버리징이라는 게 있는데 어네이블 하게 되면 표시된 숫자만큼 자동으로 측정한 후에 그 값을 평균을 내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캘리브레이션 인터벌 세팅은 시간을 표시해주면 그 시간에 캘리브레이션 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에버리지드 메저먼트는 수동평균 측정이고 바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측정할 때마다 평균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주고 엔드를 누르면 이렇게 민값으로 되면서 데이터가 올라오게 됩니다. 주로 큰 시료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용도고 다점을 측정한 후에 그 평균을 계산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 아이디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백색 교정판의 고유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파장대역별에 이 지금 반사율 데이터가 들어 있고요. 이 데이터가 만약에 지워지게 되면 같이 함께 제공된 캘리브레이션 CD를 넣고 로드를 눌러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됩니다. 데이터 항목을 보시면 톨러런스 세팅이 있는데요. 표시한 항목에 대해 상하나한 값을 조정하고 바로 저지먼트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인풋 스펙트럴 타겟을 보시면 꼭 타겟을 측정하지 않아도 타겟의 그 파장대역별의 데이터를 모두 알고 있다면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메트릭 타겟은 LAB 값을 알고 있다. LAB를 입력을 하게 되면 타겟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옵저버 앤 일루미넌스는 옵저버 2도 시야각과 10도 시야각이 있고 주로 10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원은 이렇게 많은 광원들이 있는데요. 이 설명은 함께 드리는 자료를 보셔도 되고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데일라이트 65광원, 형광등, 백열등 등등이고 이게 세컨더리와 서드 광원을 통해서 메타메리즘 이런 연색 조건, 등색 조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아이템을 보시면 지금 위에 정렬되어 있는 항목이 셀렉티드 아이템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 이 옆에 있는 항목들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파장대역별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추가만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아서 함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헤이즈 값,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툴의 에디트 모드를 누르면 밑에 화면이 이렇게 에디트 모드로 변환이 되고 추가할 수 있는 차트나 그래프 등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갖다 대보면 뭐를 나타내는지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요. 넣어서 나만의 템플레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다시 에디트 모드를 끄면 되고요. 지금 스펙트라 매직 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엑셀과 100%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선택한 후 카피해서 엑셀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래프들 역시도 다 호환이 되니까요. 굳이 꼭 전용 소프트웨어인 스펙트라 매직 NX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방과 데이터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엑셀로 만들어서 보내도 됩니다. 리스트 아이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스트 아이템 보시면 셀렉티드 아이템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정렬되어 있는 게 이 셀렉티드 아이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렇게 많은 인덱스들이 있네요. 이걸 다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네임이나 커멘트, 저지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스펙트럴을 보면 분광측색계 가시광 영역에서 이 10나노미터씩의 파장대역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0나노미터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추가만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이제 스펙트럴 디퍼런트를 보면 이제 타겟과 샘플 간의 또 이 파장대역별의 차를 볼 수 있습니다. OK를 눌러보면 지금 이 타겟과 샘플들의 550나노미터에서의 분광 반사율을 볼 수가 있고요. 옆에는 그 분광 반사율 간의 차,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원을 눌러보면 D65 광원에 지금 이렇게 있는 인덱스들은 표색계의 다 일종입니다. XYZ, LAB, 헌터 LAB 이렇게 등등이 있고요. 보시는 거에 따라서 또 색차 인덱스를 선택하면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델타 CH를 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 인덱스 항목을 보면 먼셀 컬러 그리고 WI, YI 값이 있는데요. WI는 화이트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색도고 이상적인 백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수치고 백색으로 멀어질수록 수치가 작아지고 이상적인 백색은 100이 됩니다. 한번 인덱스를 추가해서 보면 지금 이런 식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밑에 YI는 옐로우 인덱스고요. 마찬가지로 그 황색도입니다. 황색으로 이제 될수록 값이 커지게 되어 있고 이상적인 백색은 황색도가 0입니다. 그래서 황색도와 백색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인덱스들은 장비에 따라서 지원하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3600A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에 또 편차고요. D65 광원의 오더를 보면 섀도우 컬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유용한 편입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보게 되면 섀도우 컬러는 이렇게 LAB 각각으로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경우에 임의 색상 표현을 통해서 이런 색을 측정했구나 이럴 때 쓰이는 거고, 이렇게 밑에 에디트 모드에서도 추가해서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를 보면 이쪽에도 섀도우 컬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광측 셋계 코니카 미놀타 라인업은 다 8도 수광 방식으로 8도에서의 광택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단 상대치 데이터고 전용 광택의 각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용으로 광택도가 필요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광택도를 하면 지금 시료가 광택에 관련된 게 아니어서 이렇게 표시가 나오지 않는데, 뭐 다른 거를 보면 이런 식의 광택도가 나타나게 됩니다.